7개의 대제 주인공 멜리오다스는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멜리오다스 왕을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7개의 대제 작가 스즈키 나카바는 어린 시절 아카츠카 후지오가 그린 만화 입문서를 보고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 그 후 1994년 리벤지라는 단편 작품으로 주간소년점프 홉스텝상 가작을 수상하게 되고 1996년 세비지라는 단편 작품으로 주간소년점프에 데뷔하게 되며 고생길이 열리게 되는데, 단편 작품 이후 1998년 소년점프에서 골프 만화 라이징 임팩트와 격투 만화 울트라 레드를 연재하지만 별 인기가 없어서 조기 중단하게 되었고, 2004년 울트라 점프에서는 판타지 만화 너와 나 사이를 2년간 연재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으며, 2005년 주간 소년 썬데이에서 피겨스케이트 만화 블리자드 엑셀과 이능력 배틀물 금강 번장을 연재하지만 큰 히트를 치진 못했다. 그 후 2012년 소년 챔피언에서 검도 만화 뒤죽박죽 러버즈를 연재하게 되는데, 현재 이 만화는 정보조차 찾기 힘든 만화가 되었으며, 이밖에 태양의 주인, 시공이 분열하다, 신계 등 다양한 단편들을 선보이지만 결과는 그렇게 결국 스즈키 나카바는 2012년 마지막 종착역인 소년 매거진에서 7개의 대제를 연재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7개의 대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만화가 애니메이션화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담으로 7개의 대제가 드래곤볼과 그림체가 흡사한 이유는 작가가 어렸을 적 가장 좋아했었던 만화가 닥터 슬럼프와 드래곤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은 7개의 대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작품 속에서 근육맨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또한 어렸을 적 봐왔던 드래곤볼과 북두의 권 근육맨을 보며 근육 캐릭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7개의 대제 캐릭터들은 작가가 여러가지 버전의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으면 편집자가 와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또한 주인공 멜리오다스의 머리 스타일은 초기 설정에서는 부드러운 느낌이었지만, 이런 부드러운 머리 스타일보단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거친 스타일이 어떨까요? 라는 편집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었다고. 엘리자베스는 멜리오다스와 상반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드러운 긴 머리와 직립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한다. 반의 초기 설정은 고귀하고 화려한 흡혈귀로 그려질 예정이었으나 멜리오다스와 상호작용이 복잡할 거라는 이유로 설정이 변경되었으며, 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과 송곳니는 초기 흡혈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반이 말할 때 생기는 음표는 그의 알 수 없는 생각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된 설정이라고 하며, 반의 디자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웃을 때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이라고 한다. 반의 스토리는 닥터 지바고에서 따왔으며, 그를 아들처럼 돌봐준 지바고의 이름 또한 닥터 지바고의 이름을 차용했다고. 잔반처리 기사단 단장 호크는 편집자가 마스코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한마디에 탄생하게 되었다. 작가는 마스코트를 만들 때 환상의 동물보단 현존하는 실제 동물 중에서 캐릭터를 구상했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된 동물은 앵무새와 돼지였다고. 최종 결정으로 돼지가 선택된 이유는 멜리오다스가 워낙 뛰어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와 상반되는 평범한 돼지로 선택했다고 하며, 술집 돼지의 모자를 이고 이동하는 돼지 또한 원래 기계로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호크의 탄생으로 인하여 돼지로 변경되었다. 멜리오다스가 다른 캐릭터보다 뛰어난 이유는 작가가 성장형 주인공보다 이미 완성된 주인공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의 변태적인 모습들은 팬들을 위한 일종의 팬 서비스라고 한다. 작가는 킹의 본 모습을 현상 수배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려 했지만 편집자의 관여로 인하여 수배지와 동일하게 그려졌다고 하며, 디안느의 작아진 모습을 그리게 된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각도를 계속 그리게 되면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원래 킹과 디안느의 초기 설정에는 러브 스토리가 없었다고. 하지만 두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나서 요정과 거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 둘의 스토리는 세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밤의 꿈에 등장하는 티타니아와 오베론의 이야기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고. 작가가 말하길 사랑에 있어서 멜리오다스는 변태 할아버지 같은 존재이며, 반은 진지한 남자, 킹은 순수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한다. 7개의 대제는 아서왕의 전설 전일담에서 판타지 요소를 더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히로인 엘리자베스는 아서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멜리오다스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반은 원탁의 기사 랜슬롯경의 아버지인 반왕에서, 엘레인은 반의 아내였던 일레인, 멀린은 위대한 마법사 멀린, 아서 펜드래곤은 아서왕의 전설 주인공 아서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아서의 등장신에서 등장하는 병사들은 아서를 등장시킬 때는 군대를 이끌고 간지나게 등장하면 좋겠네요. 나는 편집자의 요청으로 그려지게 되었지만, 작가는 병사들을 그리기 너무 힘들어서 바로 다음 장면에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 작가가 말하길 아서 펜드래곤은 아직 대죄보다는 약하지만 언젠가는 대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7개의 대죄에서 금화 한 장은 은하 100장에 해당되며, 핸드릭슨이 헬브람의 시체를 구매할 때 든 비용은 금화 1000개라고 한다. 헬브람의 이름은 일본어로 러브와 헬름을 아나그램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몸에는 아직도 구멍이 나 있다고. 고서의 시력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0.1이라고 하며, 고서의 몸은 썩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작가는 원래 핸드릭슨이 패배한 이후 바로 에스카노르를 투입시킬 예정이었지만, 스토리상 그의 등장이 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에 등장을 좀 더 늦췄다고 한다. 에스카노르의 초기 설정 또한 원래 한 사람에서 노인과 소년으로 분리되는 설정이었지만, 에스카노르를 너무 늦게 구상하는 바람에 캐릭터 소개하는 시간조차 없어 설정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어스름의 포효단의 단장 슬레이더는 가면을 벗으면 꽤나 미남이며, 그는 남성을 좋아하는 게이. 멜리오다스의 머리는 천연 파마이며, 유독 머리에 신경을 쓰는 캐릭터는 길선더와 하우저라고 한다. 여담으로 핸드릭스의 머리는 목욕 후에 왁스를 바르지 않아도 다시 일어선다고. 7개의 대제 상황극을 하던 어린아이들은 원래 어른으로 성장해서 진짜 7개의 대제와 싸우는 설정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카메오입니다 라는 편집자의 한마디에 이 설정은 폐기되었다. 반과 멜리오다스의 팔씨름 전적은 720전 361승이지만 마지막 1승은 누가 이겼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작가가 말하길 얼굴만 보고 판단한다면 가장 미남 캐릭터는 멜리오다스이며 가장 미녀 캐릭터는 멀린이라고 한다. 가장 미녀 캐릭터인 멀린에게 에스카노르가 바친 시의 숫자는 최소 2000장 이상이라고. 멀린의 옷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유는 마력을 사용해서 옷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며, 그녀가 이런 멋진 옷들을 입고 있는 이유는 움직임이 편한 옷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멀린이 가지고 있는 마법 도구의 개수는 약 300개 정도라고 한다. 멀린은 마법사지만 킹과 호크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나며, 가장 최약체 캐릭터는 호크도 아닌 킹. 호크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외모가 멋진 사람은 아저씨 모습을 하고 있는 킹이라고 하며, 킹의 아저씨 모드에는 가슴털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7개의 대제에 등장하는 요정의 세계에서는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킹과 엘레인은 항상 노 팬티라고 한다. 디안느를 제외한 거인족들 또한 노 팬티라고 한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갑옷은 헬브람과 골기우스의 갑옷이며, 가장 좋아하는 무기는 킹이 사용하는 셔스티폴. 세계관 내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는 저 멀리서 잠반을 보고 달려드는 호크라고 하며, 가장 많이 먹는 캐릭터는 호크와 디안느. 가장 무거운 무기는 에스카노르의 신기인 리타라고 한다. 7개의 대제 번외편 팬티를 찾아서에서 팬티를 판매하고 있는 여성은 트위고의 누나라고. 멜리오다스가 만든 음식 중 가장 최악의 음식은 고기 파이이며, 멜리오다스의 신발 가격은 약 800에서 1500엔 정도라고 한다. 작가는 낯가림이 심해서 어시스턴트 없이 혼자서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하기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에게 어시를 부탁했는데, 현재 그 둘은 소꿉친구를 뛰어넘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작가의 아내는 만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때때로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고. 작가가 7개의 대제 한 페이지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라고 한다. 어느 웹사이트에서 작가의 연봉을 추정해 보았는데, 그의 연봉은 약 1억 8천만 엔 정도로 추측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만화에서 얻은 수익만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원고료와 미디어 믹스 로열티 등을 합치면 약 3에서 5억 엔 정도. 작가가 말하길 가장 그리기 어려운 캐릭터는 악마의 왕이라고 하며, 가장 그리기 쉬운 캐릭터는 오크. 최고 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그저 빛이기 때문이라고.
7개의 대제의 세계관 내에서 브리타니아로 표시된 영토는 실제 영국의 북쪽 영토인 스코틀랜드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10개가 부활한 에든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7개의 대제 10개들은 성경에 명시된 10계명에서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는데 병신 젤드리스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신앙의 메리스 큘라는 두 번째 계명 너는 무슨 우상이든지 숭배하지 말라. 침묵의 몬스피트는 세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의 글록시니아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의 에스타로사는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금살의 그레이로드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순결의 데리엘리는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인내의 드롤은 여덟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진실의 갈라는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무욕의 프라우드리는 열 번째 계명 네 유세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에서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 10개 중 가장 술을 잘 담그는 인물은 몬스피트, 에스타로사, 프라우드린이라고 하며 멜리오다스 형제에게도 어머니가 존재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호크의 성우를 맡은 쿠노 미사키는 호크를 녹음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거울을 보고 나서 아 맞다 나 사람이었지? 라고 착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